막부말 메이지 유신기의 역사를 찾아서 핸드베 진영. 신센구미의 주둔지 니시온간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교토의 야스쿠니 신사 료젠 호국 신사에는 사카모토 료마의 무덤이 있어. 교토 옛 황궁의 문에는 150여 년 전의 총탄 자국이. 이케다야 사건의 현장은 해산물 음식점, 사카모토 료마가 죽은 오우미여가는 회전스시집, 료젠 호국 신사 인근 고다이지에서 바라본 야사카타. 589년 세워진 법관사에 있던 목탑으로 1440년 재건됐다. 2016년 12월 19일 오후 1시 반, 교토역 코일라커에 짐을 맡기고 역사를 나섰다. 7년 전 패키지 여행으로 교토를 잠깐 돌아본 적은 있지만 자유여행은 처음이다. 해마다 교토를 찾는다는 후배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저는 교토에서 도시가 지리산처럼 깊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갈 때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보면 볼수록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도시가 교토입니다. 지리산처럼 깊다는 도시 교토. 이번에 교토를 찾은 것은 금각사긴 카쿠지나 은각사를 보기 위함도, 광룡사 고려지에 있는 일본 국보 제1호인 목조미륵반 가상을 보기 위함도 아니었다. 도쿠가와 막부바쿠 말기 메이지 유신 사적지들을 돌아보기 위함이었다. 교토역에서 나와 서쪽으로 700여 엠를 걸었다. 사거리를 지나니 화강한 말뚝이 하나 보였다. 이 부근이 신센구미의 마지막 낙중교토의 중심 주둔소가 있던 곳이라는 편말이다. 근처에는 호텔과 고층 건물들만이 즐비할 뿐 역사의 향취를 느끼게 하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곁에 있는 아내는 여기가 뭐하는 덴데? 라는 표정이다. 하지만 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내가 목표로 했던 교토의 첫 탐방지, 신센구미 교토 최후의 주둔지인 후도도무라에 온 것이다. 신센구미, 영화나 TV 드라마, 만화, 소설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신센구미는 도쿠가와 막부 말기를 풍미했던 무사집단이다. 1853년 6월 미국의 페리 제독이 도쿄만에 나타나 막부의 개국과 통상을 요구했다.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막부는 그동안 허수아비 취급을 해왔던 교토의 고메이 천황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는 한편 전국의 다이묘 제후들에게도 의견을 물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소통을 시도한 것인데 그게 오히려 막부의 한계를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도쿠가와 막부 260년 동안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천황이 있는 교토는 존왕량이 천황을 높이고 서양 오랑캐를 물리치자를 외치는 낭일론인 소속번에서 벗어난 떠돌이 무사들로 들끓기 시작했다. 중국 고전에 나온 존왕량이라는 구호는 천황을 정치에서 소외시키고 서양 오랑캐가 강요한 굴욕적 조약을 수용한 막부 타도를 요구하는 혁명적 구호였다. 이 낭인들은 막부를 지지하는 교토 조정의 공경천황 측근의 고위 관료들을 암살하는가 하면 존왕량이를 위한 거사 자금 모금을 명목으로 교토나 오사카의 부자들의 집을 털었다. 이런 상황에서 쇼군 막부의 최고 권력자이 1863년 2월 교토를 방문하게 됐다. 막부는 쇼군을 경호할 낭인 무사단을 모집했다. 아마 낭인으로 낭인을 친다는 발상이었을 것이다. 에도 인근 무사시 다마라는 시골의 검도, 도장 출신인 곤도 이삼이, 히지가타 도시조 등도 이에 응했다. 이들은 나중에 교토의 경비를 책임지고 있던 아이즈 번주 마스다이라 가타모리 수하에 들어갔다. 이들이 바로 신센구미다. 신센구미는 교토의 치안을 어지럽히는 존왕량 이파 무사들을 닥치는 대로 배웠다. 혹자는 신센구미가 아니었으면 메이지 유신은 1년쯤 앞당겨졌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들은 메이지 유신 후 역시 악당으로 몰렸다. 하지만 1910년대 중반부터 신센구미 생존자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이들을 달리 보는 시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본의 국민작가 시바 료타로는 타올라라 검과 신센구미, 혈풍록 등을 통해 일종의 정치 깡패였던 신센구미를 도쿠가와 막부의 마지막을 장식한 진정한 사무라이 집단으로 그려냈다.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TV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이 나왔다. 초기에 미부데라라는 절에 주둔했던 신센구미는 얼마 후 인근 사찰인 니시온간지로 옮겼다가 1867년 6월 후도도무라로 옮겼다. 니시온간지에서 1만 양인가 들여서 지어주었다는 후도도무라의 신센구미. 본부는 웬만한 다이묘의 저택 못지않게 웅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집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이곳에 둥지를 튼 지 6개월여 만에 신센구미는 쫓겨나듯이 교토에서 철수해야 했다. 1867년 11월 막부가 정권을 천황에게 반환하는 대정봉환이 이듬해 1월에는 조슈- 사스마번이 중심이 된 반막부 쿠데타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니시온간지, 신센구미의 두 번째 주둔지였던 니시온간지,
옆에 보이는 건물은 조사당에 해당하는 고에도로 일본의 국보이다. 후도도무라에서 700여엠쯤 떨어진 곳에 있는 니시온간지는 1591년 건립된 유서 깊은 사찰이다. 원래 13세기 정토 진종을 신란 쇼닌이 개창한 절인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절에 현재 위치로 옮겼다. 세상과 떨어진 산간에 옹색하게 들어선 한국의 절집들과는 달리 천년 고도의 시내에 자리 잡은 교토의 절집들은 위풍당당하다. 니시온간지도 마찬가지다. 방문객을 처음 맞이하는 고에도문부터 조사당에 해당하는 고에도, 아미타당. 그 규모며 늠름함, 화려함이 프라하, 빈, 밀라노 등에서 보았던 대성당들 못지않다. 고에도, 아미타당, 가라문 등은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니시온간지 경내 전체는 199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시마바라에 있는 요정스미야 1641년부터 1985년까지 영업했다. 고에도를 바라면서 영화바람에 검신선조를 떠올렸다. 주인공 요시무라 가니치로가 입대하면서 나가쿠라 신파치와 대련하던 장면, 요시무라가 할복을 거부하고 난동을 피우는 대원의 목을 한 칼에 날려버리던 장면, 살생을 금하는 것을 첫 번째 계율로 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유서 깊은 절집의 사람, 죽이는 걸 업으로 삼는 칼잡이들이 때로 몰려들어하고 한 날 피냄새를 풍겨댔으니 스님들 심기가 얼마나 불편했을까? 1만 양이나 들여서 후도도무라에 신센구미의 새 본부를 지어준 것도 아마 그 때문이었으리라. 니시온간지 시절 신센구미가 사용했다는 다이고로를 끼고 돌아 500M쯤 가면 시마바라 오문이 나온다. 시마바라는 1641년 문을 연 일본 최초의 관어 유흥가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요정이 스미야라는 집이다. 1641년 영업을 시작해 1985년까지 영업을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 인조 때 문을 열어 전두환 정권 시기까지 장사를 한 셈이다. 도쿠가와 막부 말기에는 조슈의 사무라이 구사카, 겐지 등 존왕양이파 지사들이 모여 막부 타도를 모의했던 곳이기도 하다. 건물 바깥에는 이 사실을 알리는 표지판이 서 있다. 지금은 가미야문화 예술관이라는 이름의 전시 공간으로 쓰이고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신센구미가 남겨놓은 칼자국 등이 남아있다고 한다. 미부의 늑대, 미부데라의 미부주카에 있는 신센구미 국장곤도 이사미의 흉상, 오른쪽 앞에 보이는 석비는 교토의 신센구미 동호회 회원들이 세운 신센구미 현창비다. 다음 목적지는 미부데라. 신센구미의 첫 주둔지였던 미부데라, 야기저택, 신도쿠지 등은 모두 100에 만에 모여있다. 물어물어 찾아간 미부데라는 니시온간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작은 동네 절이다. 신센구미만 아니면 굳이 찾아올 이유가 없는 절이지만 이 절도 991년에 지어진 고찰이라고 한다. 교토에는 절이 1000개라는 말이 있다는데 그 하나하나가 이런 깊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미부데라 경내에는 별도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공간이 있다. 미부주카, 이름처럼 신센구미 대원들의 묘등이 있는 곳이다. 100엔을 내고 들어가 보았다. 작은 주황색 다리를 건너 안으로 들어가니 신센구미 국장곤도 이사미의 흉상이 나를 맞는다. 난세의 에도 인근의 시골 도장 관장에서 칼 한 자루 가지고 몸을 일으켜 다이묘에 준하는 자리에까지 올라갔던 인물이다. 그가 서양에서 들여온 총포로 승부하는 19세기 중반이 아니라 그보다 300여 년쯤 전에 태어났다면 일본 열도의 일각을 호령하는 무장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신센구미의 첫 처소였던 야기저택, 입구의 깃발이 신센구미 연고지임을 알려준다. 곤도 이사미는 우직한 무고령의 인물이지만 에도 시대의 국학자 라이 사뇨가 지은 일본 회사의 애독자였다고 한다. 도쿠가와 막부의 직할지인 무사시 출신으로 우연히 막부의 낭인 모집 소식을 접하는 바람에 막부 쪽에 줄을 서게 되었을 뿐 존왕양이라는 뜻을 품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는 메이지 유신의 주체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개인도 나라도 사소한 우연이 운명을 바꾸어 놓는다. 어디선가 신센구미의 노래가 들려온다. 유튜브를 통해 많이 들었던 노래. 고개를 돌려보니 신센구미의 노래비가 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들이 귀를 기울이며 노래를 듣고 있다. 노인들의 표정은 이 노래가 삽입되었던 영화 신센구미 시말기가 나왔던 50여 년 전 자신의 청춘 시절을 회상하는 듯 싶다. 미부데라를 나와 조금 걸으니 신센구미의 상징인 성 깃발이 보인다. 하얀색 삼각형 무늬, 붉은 바탕에 노란색 자. 깃발만 봐도 그곳이 어딘지 짐작이 간다. 야기저택. 이 지역의 향사였던 야기 겐노조의 집으로 교토로 올라온 곤도 이사미, 히지가타 도시조 등 신센구미 주역들이 묵었던 곳이었다. 노인이 깃발을 걷고 있다.
천엔을 내면 집안을 안내해주고 떡과 차를 대접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어를 모르는 나로서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신센구미에 이야기 저택을 비롯해 교토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신센구미엔 깃발은 왠지 개발화를 떠올리게 한다. 원래의 절실함과 진정성은 사라지고 상업화했다는 점에서 둘은 통한다. 신센구미는 무슨 생각에서 을 내걸었던 것일까? 시바 료타로의 타올라라 검을 보자. 대정봉환으로 도쿠가와 막부가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부장부대장 히지가타 도시조는 국장 곤도 이사미에게 이렇게 말한다. 처음 교토에 올라왔을 때 바쿠 막부나 조정 같은 것은 염두에 없었어. 다만 양의의 선봉이 되겠다는 것뿐이었지. 그러다 바쿠 후 아이즈번과 인연을 맺게 되었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쪽과 가까워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등을 돌린다는 것은 사나이답지 못해. 곤도, 자네는 일본 회사의 애독자이니까 잘 알 거야. 역사란 끝없이 변하는 게 아닌가. 그런 가운데서 만고에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시대의 저리를 지켜온 사나이들 이름일세. 신센구미는 이 기회에 저리의 집단이 되었으면 좋겠어. 비록 고카몬, 심판, 후다이 다이며, 8만의 하타모토 모두 도쿠가와 막부의 최측근 다이며 및 무사집단 마이너스 기자. 주가 도쿠가와 가문에 활을 당긴다 해도 신센구미는 배반하면 안 돼.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아도 배반하면 안 돼. 일본어 마코토가 곧 저리를 뜻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신의 주어진 위치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의미가 곧 마코토일 것이다. 그것은 때로는 장인정신으로, 때로는 저리로 나타날 것이다. 히지가타 도시조에게 신센구미를 당대 최고의 무사집단으로 길러내는 것이었다. 평소에는 무자비할 정도로 자신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도 막부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등을 돌리지 않는 것도 신센구미에게는 이었다. 히지가타 도시조는 훗날 막부가 무너진 후에도 홋카이도까지 가서 최후까지 메이지 정부군에 맞서 싸우다가 죽었다. 료마의 무덤을 찾아서 사카모토 료마와 나카오카 신타로의 무덤 12월 21일 늦음하게 일어나 벼룩시장이 열리는 도지에 들렀다. 14세기에 처음 생긴 이 벼룩시장은 매월 21일 열리는데 특히 12월 21일에 열리는 장이 가장 크다고 한다. 일본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붕어빵과 다코야키 등으로 배를 채우면서 장을 둘러보았다. 1945년 패전 이전에 나온 군인 수첩, 제향군인의 수첩 같은 것들이 눈길을 끌었다. 오후에는 히가시야마에 있는 료젠 호국 신사로 향했다. 교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요미즈데라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료젠 호국 신사로 올라가는 길은 이름부터가 유신의 길이다. 료젠 호국 신사는 교토의 야스쿠니 신사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1868년 태정관 메이지 유신 직후 설립된 행정부 포고로 유신 과정에서 희생된 조낭양 이파 지사들을 기리기 위해 설립됐지만 이후 일제의 침략 전쟁 과정에서 죽은 장병들의 혼령을 모시는 곳이 되었다. 지금도 신사 곳곳에는 가미카제 특공대를 비롯해 옛 일본군들을 기리는 각종 기념물들이 들어서 있다. 한국인들에게는 불쾌한 이곳을 굳이 찾은 것은 여기에 유명한 사카모토 료마 1835만 1867화 그의 동지 나카오카 신타로 그리고 메이지 유신 3걸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도시미치, 기도 다카요시 중 한 명인 기도 다카요시가 쓰라 고고로의 무덤이 있기 때문이다. 사카모토 료마는 시바 료타로의 소설 료마가 간다나 NHK 드라마 료마전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인물. 도사번 출신의 조낭양이파 낭인이었던 그는 앙숙이었던 조슈번과 사스마번, 도사번의 합작을 이끌어내 유신으로 가는 길을 연 사람이었다. 도쿠가와 막부의 해군 대신으로 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중용되었던 가스 가이슈는 후일 사스마와 조슈의 연합, 왕정복고, 그것은 모두 료마가 혼자 해낸 거야라고 수료했다고 한다. 사카모토 료마가 만든 유신 이후 국가 운영의 청사진 선중 8책은 후일 김옥균의 14개조 정강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사카모토 료마는 메이지 유신이 단행되기 불과 한 달 전인 1867년 12월 10일 암살당했다. 자신이 디자인한 유신의 과실을 맛보지도 못하고 32년의 짧은 인생을 살다 갔지만 그는 오늘날 일본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히고 있다. 료마가 간다를 쓴 시바 료타로는 일본의 역사가 사카모토 료마를 가졌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이었다면서 하늘이 이 기적적인 인물을 내려주지 않았다면 일본의 역사가 영원히 구태를 벗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카모토 료마 등의 무덤이 있는 묘역은 입장료 300엔을 내야 들어갈 수 있다. 사카모토 료마와 나카오카 신타로의 무덤 앞에는 작은 도리가, 그 옆에는 두 사람의 작은 동상이 서 있다. 교토 마루야마 공원에 있는 동상과 같은 모양이다.